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디친 수경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의예과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송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이 조기 졸업이나 막 너무 영재여갖고 학교 일찍 들어가거나 그랬어요? 예? 갑자기 왜요? 재수한 거 맞죠? 네, 재수. 근데 너무 애기해서 학교에서 재수인지 모르지 않아? 아, 네, 그렇죠. 저 그래서 현역인 척하고 살고 있거든요. 아, 들킨다 이제 곧.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철없이 살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어리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멘토 알바 이런 걸 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남녀 대화한다고 막 저 끌고 가고 그랬어요. 학생인 줄 알고 윈터스쿨 학생인 줄 네네네, 알고. 맞아요. 아, 그랬구나. 학생들이 보통 1년에 문제를 몇 문제나 풀어볼 것 같아요?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네. 모의고사만 보고 나도 네, 몇백 200, 문제에다가. 200 몇 문제는 거뜬하게 풀죠. 거기다가 기출 풀고 수특 풀고 뭐또막 엔제 이런 거 풀고 하면 몇만 문제는 다 풀 거예요. 네, 그죠? 맞죠. 근데 문제 풀고 뭘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문제 풀고 그냥 맞았으면 넘기고 뭐 틀렸으면 틀렸네 이러고 그냥 대충 보고 이런 걸 뿌듯함하고 맴짓. 네, 그치? 그렇죠. 네. 근데 사실 3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수능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서 이 모의고사 때부터 어떻게 연습을 하고 그다음 모의고사 전에 어떤 걸 준비를 하고 모의고사 보고 나면 할 거 진짜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렇죠. 그거 다 얘기해 줄 거죠? 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민준이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도 민준이처럼 오리를 쫙 받고 뭐 의대생 되는 거죠?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첫 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말 너무너무 좋아해. 모의고사는 수능에 리허설입니다. 리허설을 왜 해요, 우리가? 실전처럼 연습하려고 하는 네, 거죠. 그지. 근데 애들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니까 그냥 수능은 수능 가서 더 당황하고 그래서 모의고사 때마다 수능에 가서 할 것처럼 우리가 해보자라는 게 오늘 이 강연의 목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해서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제목에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오셨을 텐데요. 비포, 애프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해야 될 것들이 비포에 정리되어 있고요. 시험 후에 해야 될 것들이 애프터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으니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해요. 이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영역별 나만의 시험 목표 정하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시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자꾸 점수를 얘기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점수는 시험이 너무 쉬워서 점수가 너무 잘 나왔을 수도 있고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점수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점수를 판단을 하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말씀을 제일 많이 드리냐면 객관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할 것 같으니까 제가 같이 써왔어요. 그래서 이 써온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기로 해요. 쌤, 근데 사실 고3, 애기 네. 고3들은 이런 거 쓰는 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맞죠? 그럼 이렇게 막 5줄, 6줄 못 채우더라도 자기가 한 줄, 2줄이라도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엄청 중요하죠. 네. 제가 이렇게 써온 거는요, 이때까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잘 안 됐던 거, 그리고 더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왔잖아요. 겨울방학만큼 개념을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잘 안 됐던 게 있다고요. 이때까지 틀렸던 것들은 뭔가 잘 안 됐던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모의고사에서 틀리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독서에는 제가 첫 문단의 첫 문장 천천히 읽고 생각하기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서를 풀 때 학생들이 멘붕이 오나 봐요. 그래서 막 글을 날려 읽어요. 그러면 글을 날려 읽으면 문제가 풀리나요? 아니죠. 눈깔 맞추기 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첫 문단의 첫 문장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보시라는 거. 그렇게 해야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 때 수월하게 넘어가요. 이걸 제일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요걸 제일 강조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있는 거.
두 개의 선지가 헷갈리는 상황. 여러분들 정말 많이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아, 이거 아니면 이건데. 3번 아니면 5번인데. 기막히게 내가 3번을 찍으면 정답은 5번이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 그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것도 또 다른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원칙을 정하세요. 제가 세운 원칙은 뭐냐면 팩트 체크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헷갈리는 원인이 뭐냐면요. 아, 이 정도가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나? 아, 이 정도를 뭔가 무시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자신의 뇌피셜을 집어넣으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에 집중하지 말고 사실 확인부터 하자. 사실 확인이 안 되면 넘어가자. 막히는 문제를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다가 시험 전체를 말아먹는 거 정말 쉽거든요. 이걸 제일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가장 국어 시험 보고 나서 많이 듣는 소리가 시간이 조금만 있었으면 더 잘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실력이야 이러는데 국어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분이 올 것 같잖아. 네네. 그치? 조금만 더 생각하면 맞죠.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한 문제에서 몇십 초씩 생각하다 결국 나중에는 지문 하나 날라먹고 그런 것 네, 같아서 그게 너무 그런 쉽죠. 연습들을 하는 게 그러면 시간을 재고 좀 풀어보는 연습도 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네네, 맞죠. 국어는 45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연습하는 것도 체크리스트에 다 들어있죠. 네, 이제 수학으로 넘어가 봅시다. 대한민국에 수학을 잘한다는 그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파악하는 거. 학생들이 문제를 너무 잘 안 읽어요. 그냥 본인이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오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처럼 막 쌓여 있어서 문제를 대충 날려 읽게 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뭘 구하려고 했지? 그러면 그 구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지? 이거부터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써놓은 게 계산부터 하지 말고 주어진 자료로부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방향성을 생각하라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를 풀 때 뭔가 막 생각나는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막 문제 한 줄 한 줄마다 막 계산식을 막 복잡하게 이리저리 써놔요. 그러면 계산 실수가 나와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문제를 읽고 나서 방향성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방향성. 그게 정립이 돼야 그래야 계산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수학자 힐튼의 말인데요.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서 들은 거 좀 훔쳐왔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 수투, 미적, 기하는 막 써놨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하면서 이미 다 생각해 봤을 것들이고 다 선생님들한테서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뭐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공통사항이라고 뺀 거는 너무너무 별표 몇 개? 한 100만 개? 100만 개? 나는 조개 할 거예요. 아, 조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것보다 민준 멘토가 해주는 게 훨씬 말빨이 맥힐 것 같으니까 여기 형광펜 좀 칠하라고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여러분들 필통에서 형광펜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형광펜 쫙 칠하고 여러분들이 1번부터 30번까지 모든 문제를 풀 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뭘 맞아, 구하고자 진짜, 하는지.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기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어인데요.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영어를 치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아까운 게 듣기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랑 한국사는 탐구를 위해서 체력을 보충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듣기에 자신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듣기를 하면서 독해 10문제 정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실력이 쌓이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좀 절약하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어에서 시간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듣기를 하면서 독해를 풀면 시간이 좀 절약이 되겠죠. 다만 이거 하다가 듣기 틀리면 안 됩니다. 듣기 틀리면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듣기는 37점이죠.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뇌피셜 첨가하는 친구들 있어요. 특히 이과 친구들 듣기 하다가 그러니까 뭐 공원을 갔어요. 근데 뭐 갑자기 치킨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다 이런 거 동그라미 치고 막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뇌피셜 첨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국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문장이 안 읽혀서 당황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영어 지문이요 사실 논문에서 다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문장이 굉장히 막 멋들어지게 막 이상한 말들이 쓰여 있거든요. 그런 게 안 읽히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죠. 이걸 넘어가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말을 중심으로 주제를 찾으세요. 그러면 독해가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영어 때문에 입시 망친 사람 본 적 있다 없다? 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나도 많다. 네. 영어 때문에 영어 2등급 받아서 의대 6개 다 날라가는 친구도 봤고, 중대 갈 문과 학생인데 중대 갈 학생이 건대도 물론 굉장히 좋은 학교지만 건대밖에 못 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 참 안 해요, 그죠? 네, 맞아요. 그 올해 직접 간접 연계랑 또 반영 비율 줄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 맞죠. 좀 조금만 해주자. 네, EBS 연계 비율이 70%에서 50%로 줄은 데다가 심지어 간접 연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직접 연계가 이제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어 학습법은 EBS를 달달 외우던 기존 공부법에서 탈피해서 기출 문제를 열심히 분석하는, 국어처럼 공부해야 영어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해요,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제 EBS 막 내신 때처럼 달달달 외우고 그런 공부는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영 비율이 준다라는 거는 어쩌면 그러니까 익숙했던 지문들을 보고서 그 기억으로 해서 독해 시간을 좀 벌었었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네, 그렇죠. 문제인데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9월 달쯤에서 영어 공부하려면 어떨 것 같아? 아, 국어 수학 점수도 안 나왔는데 영어까지 산더미다? 그러면 진짜 멘붕이죠. 네, 그래서 영어는 조금 힘들어도 6월 전까지 일정 정도 올려놓는 게 나중에 학습 전략에서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영어 단어는 평소에 꾸준히 외워야 합니다. 꾸준히 그죠? 계속 잊어버리죠. 네,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 영어 단어는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50번 반복해서 보면 그 단어는 자연스럽게 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가는 동안 한 4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휴대폰으로 이제 단어 외우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 키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단어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너는 너무 모범생이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한국사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시험 끝나잖아요. 아, 맞죠. 그럼 그 남는 시간 뭐 했어요? 저는 잤거든요. 아, 그 민준이도 잤구나. 나 한국사 끝나고 이렇게 탐구 시간 에너지 모으느라고 자는 애들 되게 많이 봤어요. 네. 응. 탐구는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내는 타임어택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을 보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오후다 보니까 밥 먹고 나면 졸리죠. 그래서 그 졸린 걸 뚫고 이제 탐구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영어랑 한국사에서 체력을 절감해 놓는 게 제일 좋죠. 그럼 이제 우리 탐구로 넘어갈 거잖아요. 네. 선생님 보통 탐구 공부할 때, 이 정도면 하산해도 되겠다 싶을 때 플러스 30%를 더하라고 그러거든. 그 체력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막 너무 힘들잖아. 네, 맞죠. 막 모르는 분도 오시고. 그래서 네. 우리 탐구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탐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국어 수학을 망친 문제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다 때려치고 싶다, 막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뚫어내고 타임어택에 도전을 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이랑 지구를 봤으니까 각각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탐구는 비킬러, 준킬러, 킬러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킬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는데 틀리지 말기. 낚시에 당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낚시에 당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선지를 끊어서 읽는 거예요. 비킬러 쉬운 개념일수록 선지를 자꾸 복잡하게 꼬아놔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준킬러는 걸린 시간을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시험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시험지를 쭉 스캐닝을 해요. 그러면 생명 같은 경우에는 준킬러가 한 3문제, 그리고 킬러가 한 3문제 이렇게 있어요. 준킬러는 뭐 생명으로 치자면 흥분 전도, 신경 있는 문제요.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이제 쉬운 유전 이렇게 한 3문제 정도 있고 나머지 3문제 킬러는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킬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빨리 푸는 거 하고 틀리지 않는 거이고요. 준킬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비킬러 14문제, 준킬러 3문제, 킬러 3문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걸린 시간을 기록해 놓으세요. 비킬러 14문제에 몇 분, 준킬러 3문제에 몇 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킬러에 썼다. 그러면 본인이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 어디에서 시간을 더 절약해야 될지 그 다음 공부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고 진짜 지학도 의외로 네.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 거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네. 점수를 받는 경우들 되게 많은 게 결국 체력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조급함 또 앞교시를 잘 못 봤으면 거기서 조금 뭔가 만회해야 된다는 네, 그런 조급함 그렇죠. 또 이제 잘 본 것 같으면 나 이번 생에 드디어 입시 끝내나 봐 해서 막 급하게 달려가서 아, 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이제 이거 한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요 밑에서부터는 좀 얘기가 빨리 될 텐데 네. 요거랑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기출문제 시간 맞춰 풀어보기. 이거는 살짝 얘기하기 조심스러운 게 혹시 내신을 공부해야 돼서 이게 부담스러운 친구들이라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기출문제를 시간을 맞춰서 풀어보는 걸 웬만하면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야 하는 이유가 집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랑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느낌의 차이를 잘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학습자료 점검을 통한 약점 체크인데요. 본인이 이때까지 쭉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 공부를 했던 것들을 쭉 쌓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단원에서는 막 1시간, 2시간을 막 공들여서 공부한 부분들, 인강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몇 번을 돌려봤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하나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체크해 두시고 그게 이번 시험에서 극복이 됐는지 점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오탈자 나왔어요. 네. 우리 몇 번 봤는데 그죠? 점거를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학습자를 네. 점거하면 되지 뭐 네네네, 그지? 맞죠. 제대로 점거하면 되죠. 그 다음에 민준이는 고3 때 학교 몇 시에 가서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뭐 했었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 도착을 하면 주로 한 7시 50분, 모의고사 한 날은 이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7시 50분부터 여러분들이 책을 덮어야 하는 게 8시 10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20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국어를 위해서 본인의 뇌를 업로드 시켜놔야 돼요. 그러려면 그 국어 예열 지문을 들고 가야 하는데요. 그 예열 지문을 들고 갈 때 제가 추천하는 건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지문, 제일 만만한 지문 들고 가세요. 괜히 어려운 지문 풀고 가면 더 멘붕만 쌓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에 볼 나만의 자료 준비인데요. 학생들이 쉬는 시간 20분을 정말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되면 고3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짓이 있죠. 그게 답 맞추기죠. 학생들끼리 답 맞추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20분을 답 맞추는데 낭비하지 마시고요. 정말 효율적으로 쓰세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10분 동안은 나가서 다시 뇌를 정화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장에 따닥따닥 붙어 앉아가지고 막 이제 이산화탄소로 그 방을 다 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다시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분 동안은 내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내용, 내가 마지막까지 실수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노트로 만들어서 그걸 읽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통과목, 선택과목, 문풀 순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어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저는 이제 국어의 경우에는 화작문, 문학, 독서 이렇게 순서대로 풀었지만 하지만 이제 학생들마다 풀이 순서가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화작문 첫 번째 글 읽으면 막 멘붕 온다 그래서 문학부터 이렇게 가볍게 읽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저는 화작문이 간단한 비문학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부터 먼저 읽고 예열을 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순서를 찾으세요. 다만 6평 때까지는 그 순서를 끝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수능 가서 시험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물론 원칙이라는 건 정해놓고 현장에 가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유연함을 발휘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원칙 하나도 없이 오늘은 그냥 좀 익숙한 지문이 나온 것 같아. 이렇게 풀고 네. 오늘은 이렇게 풀어볼까 이런 것들은 좀 안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때마다 연습해서 수능 날은 이렇게 몸에 확실한 루틴을 만들어 가야죠. 루틴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라는 얘기죠. 네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막히는 문제 풀이의 원칙 정항인데 이게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풀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배짱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막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막히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모든 시험을 볼 때요. 그러니까 이 막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까지 풀어보고 안 되면 넘긴다. 이 원칙을 정하세요. 제가 아까 문학에서는 문학 선지 2개가 헷갈릴 때는 팩트 체크부터 하고 안 되면 넘어간다. 이런 원칙을 정했잖아요. 그런 원칙들을 세워 놓으셔야 이거 풀릴 것 같은데? 풀릴 것 같은데? 이러다가 시간 다 날려먹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 마킹, 나만의 원칙 만들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해보면 학생들이 가채점이랑 실채점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지 마킹을 잘못해서죠. 그러면 이 시험지 마킹도 원칙을 만들어 두세요. 영어 듣기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풀 때마다 바로 마킹하는 것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다 풀고 나서 이제 정말 이제 그 킬러 한 문제 막 남겨져 있고 이러면 이제 킬러를 계속 잡고 있기보다는 문제 마킹을 하면서 킬러 어떻게 풀지 생각하는 용도로 그렇게 썼었거든요.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 내 추가 공부가 필요한 부분 체크. 요거는 겨울방학이고요. 아직 3월 중순밖에 안 됐습니다. 공부가 다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 없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민주맨도 물 한 잔 잠깐 목 좀 찌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얘기하면은 재수생들하고 2000년부터 살았으니까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제일 많이 저는 시험 보자마자 시험지 메뉴에다 다 써놓으라고 그래. 내가 어려우면 이리 오세요. 요즘 읽어봐줘요. 뭐라고 써있어?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굉장히 학교를 잘 간 친구가 국어에서 그 하나 틀린 그 친구 알죠? 네, 맞죠. 국어에서 막 국어 하나 틀렸다고요. 네. 그 친구가 멘탈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냉정하게 생각하면 실력이 늘었다는 걸 본인이 느껴. 그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나만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내가 과거한 다른 공부를 해서 실력이 늘은 게 보이면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나만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갖다 계속 스스로 해야지 수능 날도.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알죠. 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고3 친구들 특히 더 안 돼요. 성능 좋은 이거 하나씩 사주세요. 네, 기막에. 그래서 필요합니다. 진짜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선생님 애들끼리 답맞히는데 애들은 다 그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다른 거 써서 저만 틀렸는지 알고 그 다음 시간에 멘붕 왔어요. 그런 짓 절대 안 하고 그냥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것도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 네. 민준이는 멘붕이 가장 심한 멘붕이 언제였었어요? 저는 현역 때 국어 1교시 풀고 나서 멘붕이 정말 세게 그거 왔거든요. 진짜. 네네. 그때 왜 멘붕의 근원이 뭐였어요? BIS 지문 혹시 응, 아시나요? 응, 그 응. 지문을 푸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문단부터 막 이상한 숫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도 안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지문을 거의 한 반쯤 풀고 그냥 그 상태로 멘탈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친에도 국어 관련 질문을 올리면은 막 답변 이만큼 해주거든. 국어에 한 맺힌 사람 같았어요. 네, 맞아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까지 이제 조금 애프터에서 요거 첫 번째 거 좀 얘기 좀 해줄래요? 왜 직후라는 말이 써 있을까?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인 직후가 아니면요, 점점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본인의 기억이 조금씩 왜곡되거나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험 직후 본인이 어디에서 막혔고 어디에서 잘 풀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의식의 흐름들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한 5분, 2분 동안 해서 시험지 표지 있잖아요. 거기다 막 써놓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지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복습할 때 보면 그때 자기가 어떨 때 어떤 식의 반응이 오는지가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 말 되게 좋아하죠. 네. 민준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요 말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힘들잖아. 네. 예.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거나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 지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면 학생들이 모의고사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기 합리화. 네, 자기 합리화. 그거 제일 위험해요.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내 수능 문제를 푼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민준이는 고3 때 사설,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매월 사설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고3들은 6구, 수능,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력평가도 잘 못 보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럼 모의고사를 거의 매달 한 번 정도는 사설 모의고사를 봤었나요?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해서 현역 때는 무조건 이제 사설 모의고사는 10월 정도 이후로 미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풀 모의고사를 못해도 한 달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풀어봐야지 네, 이 그렇죠. 에너지 모으는 그런 연습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고3들은 사실 매달 재수생처럼 모의고사를 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긴 시간 동안 아침 8시 10분부터 4시 몇 분이지? 이제 또 시간이 늘어났던데요? 그죠,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때까지 어떻게 할지를 그날 가서 잘 그려내려면은 가끔은 한번 풀 모의고사로 꼭 풀고 싶은 것만 풀어보잖아. 네, 그지? 그렇죠. 좋아하는 영역만 그러면 그런 거 안 돼요. 말고 풀 한번 풀어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모두가 강조하죠, 그죠? 네. 모의고사 점수 1위 1비 하시면 수능 때 개망합니다. 저기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거 정말 잘못된 낭설이에요. 누가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면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보고 수능 때까지 그냥 놀아도 되겠네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뭐 작심삼일을 그저께 기준으로 83번 하면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 말 되게 좋은데 우리가 그 계획을 잡고 마음을 먹어도 지속성을 갖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작심삼일하면 또 지나가서 또 작심삼일하고 해서 그렇게 잘 83번 살면 수능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 가지고 뭐가 보장이 되지? 근데 너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수 보지 말고 이렇게 공부라는 걸 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3월 모의고사 보고 만날 일이 있겠지만은 그 모의고사 잘 봤다 못 봤다에 제발 여러분들 이렇게 뛰지 말았으면 좋겠고 부모님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3월 모의고사 갖고 쪼는 부모님들한테 빨리 따끔한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학생만큼 점수 받으실 자신 없으면 학생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네, 이제 비포의 생활관리 체크리스트라고 하나씩 적혀 있는데요. 네.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네. 이거는 민준이는 몇 시에 잤어? 몇 시에 일어났어요? 보통? 저는 이제 현역 때는 11시 반 정도에 자서 6시 반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어머, 거의 신생아처럼 주무셨네. 네, 맞죠. 그래서 잠을 조금 많이 잔 편이잖아요. 네네네. 친구들에 비해서. 그럼 내신 기간에도 그렇게 유지했어요? 네, 저는 내신 기간이든 뭐든 상관없이 이렇게 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꽤 꾸준하게 자기의 최적의 수면 시간을 찾았던 수면 패턴을 찾아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잠을 줄이고 공부를 하는 게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뇌는 잠을 자면서 이때까지 받아들였던 그런 자극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 시간이 있어야 내가 했던 공부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잘하는 공부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집중력 있게 듣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런데 앉아있는 게 공부라고 착각하는 친구들 네.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읽은데 계속 읽고 있고 네. 그리고서 그냥 궁둥이 붙인 시간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한테 최적의 수면 패턴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방학 때는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지나고 나서 조금 수면 패턴이 깨져서 읽으실 때 선생님 들어오셔서 수업하시는데 6평 읽으실 때 또 그러다가 수능에 가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은 좀 12시 아무리 늦어도 1시에는 자고 그리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비문학 지문 하나씩 분석해보는 거 강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민준이는 이렇게 너무 떨리거나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 약 뭐지? 청심환 그런 거 먹어본 적 있어요? 저는 먹지 않았던 게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너무 약발이 잘 듣거나 너무 약발이 안 들어요. 특히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청심환 먹고 막 자다가 일어났다는 친구들도 봤고 네, 그래서 저는 약을 안 먹었거든요. 네, 근데 먹는 친구들은 꼭 미리 한번 먹어보더라고요. 네, 미리 먹어야죠. 미리 먹어봐서 그러니까 용량도 얼만큼이 내 몸에 맞는지 그런 것도 한번 미리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간식 뭐 갖고 갔어요? 저는 단 걸 좋아해서 이제 초콜릿, 닥터유바 이런 것들 들고 갔었거든요. 특정 브랜드 안 돼. 그래서 이게 그것도 자기가 제일 체력 보증할 게 뭔지 이렇게 좀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졸리잖아. 네. 실제로 진짜 졸았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밑에 빈칸들은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한번 더 할 걸 써보라고 채워보시면. 한 거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보자. 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정말 별별 일이 예. 다 생기잖아요. 예. 그죠?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갑자기 배 아파서 화장실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할 건지, 오늘 갔다 올 건지 말 건지. 네. 선생님이 이제 되게 아끼던 제자가 있었는데 고3 때 수능을 보는데 국어 시간에 배가 아파가지고 버틴 거야. 참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로 신경이 분산된 거지. 참아야 한다와 시험을 풀어야 한다. 그러다 결국은 집중 못하고 막 문제 풀다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다 온 거야.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국어가 한 지문 반이 통째로 날아가면서 인생 점수 받고 재수를 했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제 전략을 짰대. 배가 아프면 국어 시간에 배가 아프면 비문학 지문 하나 얼른 스킵 쫙 해서 화장실로 뛰어가면서 비문학 지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앉아서 지문 생각하고 수학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일단 배가 아프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한데 빨리 갈 건지 네. 말 건지 갔다 와야 되지. 가는 걸 추천해요. 갔다 와야 네. 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런 친구들 있죠. 네, 옆 친구가 다리를 너무 심하게 떨어서 막 시험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 너무 많은데요. 네. 이건 감독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주의를 줍니다.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시험 때 자기 집중력을 저하시켰거나 자기를 멘붕에 빠지게 했던 예상치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보시고 대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생길 수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거가 생기니까는 그냥 시험장에서 당황하는 건데 나는 일단 A 뭐 코드 A 그러면 나는 어떤 작전을 쓰겠어. 코드 B 나는 어떤 작전을 쓰겠어. 이런 것들 준비해 갖고 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F도 할 건데 우리 민준도 3월 27일에 시험 보죠. 아, 네. 어쩌다 3월 보니 27일에 무슨 시험 봐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3월 학력 평가를 보기로 했습니다. 민준 멘토랑 우리 메디신 멘토 몇 명이 여러분들이 치렀던 고3 3월 학력평가 시험을 치를 거예요. 치르고 그다음 멘토들이 오답 문항 체크하고 그다음에 자기 분석서 써서 아마 그거는 라이브는 아니고 VOD로 제공해 줄 예정이거든요. 그럼 요거 해서 잘해서 그때 나중에 오늘 강의 봤던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잘해 주세요. 네. 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요 부분은 사실은 이게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하도 학생들이 점수에 맴짓해서 해야 될 것들 안 하니까는 보통 학원들에서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이렇게 몇 가지 조심할 것들을 페이퍼로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모의고사 끝나고서도 중요하지만 언제? 평소 공부할 때 더 중요하죠.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매 문제 풀 때. 그게 무슨 어떤 교재라고 하든지 모의고사뿐만이 아니라 그때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은 원래 우리가 올려드린 자료 2장짜리로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요거는 강남알파 의대관 부원장님께서 민준이 공부할 때 주셨던 건데 민준이가 열심히 한글 작업해가지고 다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부터 송민준 선생님의 특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 네. 그치? 정말 중요해요. 잘해야 돼? 네. 응, 해주세요.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집중 잘 해주셔서 평소 공부할 때 이게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오늘 설득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가 이 강의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모의고사를 본 뒤에는 이라고 적혀있는 내용의 4번으로 가시면 문제풀이의 시작은 정확한 읽기로부터 시작, 분석지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안 되는 게 읽기인 것 같아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나서 뭐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바였지, 그리고 뭘 구해야 되지, 그 다음에 어떤 조건들이 주어져 있지, 그걸 파악하고 나서 풀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읽기가 중요한 것은 문제 판별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혀 있죠.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시험지를 막 풀고 나서 이제 저한테 막 친구들이 이 문제 오류 아니냐고 막 들고 와요. 그래서 보면 조건 하나 빠뜨려 있어요.
제일 여러분들이 안 보는 조건이 문제 옆에 있는 조건, 그리고 그 보기 위에 시작되는 단이라는 조건 정말 안 보거든요. 그런 읽기가, 사소한 읽기가 놓쳐지면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 2, 3점이 날아가요. 여러분들 대학 한 수가 달라져요. 읽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읽는다는 건 문제풀이 방법을 설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뭘 구하여야 되지? 그 다음에 이걸 구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 그 작업을 한다는 거. 그 방법을 설계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올바르게 읽어야, 빠지지 않고 읽어야, 꼼꼼히 읽어야 올바른 풀이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기가 정말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많나 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한테 봤던 문제 같은데? 익숙한데? 이런 문제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점점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날려 있는 거거든요.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요. 새로운 문제를 본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니까 실수가 많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도 이건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거를 어디서 본 것 같으니까 자기가 기억했던 거로 그냥 딱 고정관념을 갖고 가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진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게 수학 선생님 해주셨던 말씀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전부 다 과탐도 그렇고 시간이 압박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막 그렇죠. 정말 미친 듯이 풀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머리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문제도 급하게 있지. 그러니까는 하도 실수가 많이 나오는 친구한테 몇 문제 풀고 3초 동안 잠깐 심호흡하고 문제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이런 거는 학생들이 이렇게 크게 해놔가지고 크게 뭐 해서 책상 같은 데나 아니면 교재 앞에 써놓고 계속 읽다 보면 아무래도 좀 각인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죠? 이게 결국은 수능장에서 몸에 배려면은 그 전에 연습이, 그러니까 문제 풀 때마다 연습하자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해주세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수능은 본인의 최악의 습관이 나와요. 그 최악의 습관이 100점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해왔던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최악의 상황이 100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8개월 동안 그걸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5번으로 갈게요. 문제를 읽으면서 뭘 판별할 건가요? 이거 진짜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가? 킬러 문제인가? 아닌가? 킬러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못 푸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아닌가? 이걸 판단하는 거. 실수를 주의해야 될 문제인가? 아닌가? 생소한 문제인가? 아닌가? 스킵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 아닌가? 학생들이 정말 안 되는 거, 내가 문제를 뭔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풀이가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생각 때문에 스킵을 안 하는 거. 스킵해야 될 문제는 과감하게 스킵하셔야죠. 멋진 풀이를 할 것인가? 안정적인 풀이를 할 것인가? 안정적인 풀이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풀이고요. 멋진 풀이는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다른 데를 통해서 배운 더 멋있는 풀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루틴이 적용되는 익숙한 문제인가? 아니면 유연한 사고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가? 여러분들이 멘탈이 망가지는 건 요 문제예요. 유연한 사고로 여러분들이 극복해내야 되는 문제에서 막히고 멘붕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점점 더 익숙한 문제를 낯설게 만드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더 주의하셔야 해요. 익숙한 문제를 낯설게 만든 친구들이 딱 걸려 들어가는 게 자기 고집이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있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냥 왜 그렇게 되는지 이렇게 사고를 열어놓고 해야 되는지 자기 방법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누군가는 아마 이 생각할 거예요. 아니 문제 풀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저걸 저렇게 다 머릿속으로 이거는 킬러를 요구하는 문제다. 이거는 유연함을 요구하는 문제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소에 뭐 하라는 거? 연습하라는 거. 연습해야죠. 그렇지. 평소에 문제 풀 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어. 그럼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런 문제였어.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연습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제일 나쁜 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걷다가 수능 날은 이렇게 걷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이건 모든 과목에 다 적용이 되죠. 되는 무조건 거. 되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요거 전에 이제
이거를 하고 우리가 꼭 오늘 해줬으면 싶은 개념의 5단계 정의를 할까요? 이거 네. 하고 할까요? 이거부터 먼저 이거부터 하고, 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이거는 그러니까 뭐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라고 하는데 모든 시험 자기평가서거든요. 선생님은 민준이는 틀렸던 문제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은 맞추는 것 같아요. 물론 난이도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최소한 10번 이상은 반복해야 되지 그치?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나는 2번, 3번 하고 자기는 할 만큼 했는데 안 된다는 친구들. 물론 10번이라는 건 킬러고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거겠지만 무조건 3번에서 5번은 풀어야지 네, 맞아요. 내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틀렸던 문제들만 보고 가더라도 수능에서 아마 점수가 만만치 않을까. 근데 계속 착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도록 이거를 물론 자기만의 방식들이 있겠지만은 그리고 우리 송민준 멘토 3월 27일 날 우리 시험 보고 이거 써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기 평가서를 쓸 때 일단 점수가 몇 점인지를 쓰긴 할 텐데 이건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오답 원인이에요. 오답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에서 똑같은 실수 안 해요. 그냥 뭐 지문 내용 놓쳤어. 3문단에 이 문장이 있었는데 놓쳤어.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그 문장 보이냐고요? 절대 안 보이죠. 왜 그 문장을 읽었어야 되지? 왜 내가 그 문장을 놓쳤지? 그걸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 맞았어. 동그라미 크게. 틀렸어. 이렇게. 그 다음에 헷갈렸어. 세모하고 넘어가는데 틀렸어. 근데 보니까 실수했어. 그럼 이게 다시 이렇게 유연한 세모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동그라미 비슷한 세모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네. 뭐라고 써 있어요? 찍어서 맞은 문제. 네. 근데 네. 찍어서 맞은 문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다 통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지우지 못한 선지. 선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세요. 다시 천천히 얘기해줘. 뭐라고? 받았어야 돼. 선지 하나하나를 꼼꼼히 보세요. 내가 지우지 못한 선지가 있었다면 그 선지는 무조건 다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의 함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치? 객관식의 함정 찍어서 절반쯤 알아서 맞았는데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다음에 나오면은 오더 안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하면은 분석할 문제가 점수 받은 것보다는 훨씬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시험 문제에서는 4개가 헷갈리는데 하나가 정답이야. 그러면 무조건 걔를 찍어야죠. 근데 분석을 할 때는 이 4개가 왜 헷갈렸는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라는 소리예요. 보통 6편 같은 거 국어 시험지 분석할 때 시간 어느 정도 걸려요? 저는 일단 1차 분석을 할 때는 이제 4시 반에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5시부터 시험지 분석을 시작을 해서 이제 11시까지 1차 분석을 6시간 동안 하고요. 그다음에 빨리 해야 되는 거지. 그지? 네. 이게 내가 시험 시간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을 때 빨리 하는 게 네, 중요하죠. 1차 시험 때는 1차 복귀 때는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그 사고 과정을 점검하는 데 집중하고요. 2차로 복귀를 할 때는 내가 뭘 더 생각했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좀 더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평가원 시험은 좀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사설이나 다른 모의고사들은 조금 더 간단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이제 수학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답을 할 때 중요한 게 일단 뭐 기니디 같은 경우에는 뭐 기억이 맞다는 것까지는 잘 파악했는데 니은 디귿을 못 풀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을 연결짓는 고리를 못 찾을 거잖아요. 그 고리가 무엇이었는지 판단하는 거. 그래서 계산 실수였다. 물론 단순한 계산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자기가 계산 실수를 할 만한 풀이를 해놓고 계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 걸 줄여야 돼요.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막 산만하게 풀었다가 계산 실수해서 막판에 틀리고 이러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단순한 계산 실수로 치부할 거냐고요. 그건 아니죠. 정확한 객관적으로 자기가 왜 오답이 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분석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 특히 평가원 모의고사 때는 그리고 이제 재수생들 같은 경우 작년 수능 분석 되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쵸? 모의고사,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 때는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오답 정리도 이런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만의 뭐 분석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과목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늘 꽤 많은 친구들이 듣고 있는데
한 3명 정도만 끝날 때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좀 네네네.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선착순 3분 질문 네.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내가 민준이 멘토한테 꼭 부탁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전 과목에서 개념이란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안 나오고 이제 실력하고 점수가 가장 많이 차이 나는 첫 번째 이유는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네. 너무 낮아. 모호해요. 네. 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개념에 찌끄레기 이만큼밖에 모르고 있는데 자기는 2바퀴 돌렸고 3바퀴 돌렸기 때문에 개념이 다 된다고 그러는데 개념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수능 직전까지 계속 해야죠. 수능까지 그지? 그럼 개념은 개념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또 네. 뭘로도 할 수 있죠? 문제를 점검하면서 내가 어떤 개념을 부족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있고 또 선지에서도 할 수 있고 네. 그죠? EBS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들으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아주 막연하게 개념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해야지 개념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민준 멘토한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민준 멘토가 5단계로 정리를 해줄 거고 우리는 수능 가기 전에 5단계까지 가야 되겠지. 그치? 네, 당연하죠. 그래서 아마 몇 회독이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요 PT 넘기고 네,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개념 어디까지 학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개념을 몇 회독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데요. 회독에 집착하지 마세요. 자기가 자꾸 다시 볼 건데 하면서 막 자꾸 넘기고 개념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니까 무언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한 번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할 때 일단 뭐 학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네. 학습을 할 때는 뭐 독학서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강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학습이냐고요. 저는 이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학자는 배울 학자고 습은 익힐 습자잖아요. 여러분들은 학만 하신 거지 습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학서나 인강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요거는 제가 개념에서 1단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하기는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먹겠어. 그냥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요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대충 뭐가 있는지까지는 알겠다. 요 정도가 2단계예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뭐 수원에서 수투에서 내가 미분을 공부를 다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미분을 공부했는데 그냥 미분을 듣기만 했어. 아니면 독학서를 보기만 했어. 그러면 이건 개념을 학습한 게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충 뭐 접선 기울기 구하고 뭐 도함수 구하고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딱 2단계예요. 여기서 딱 머무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대충 뭐가 있었는지만 아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기에서 도함수 활용을 쓰였는지 아니면 미분을 해야 되는지 못 알아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뭐냐면 그 인강의 내용이 그냥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되어 있다.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미분이라고 하는 게 x n제곱을 미분할 때는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접선 기울기를 구한 것도 대충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다. 요 정도가 딱 3단계예요. 머릿속에 대충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근데 요 정리되어 있다도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이 개념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고요. 이제 4단계인데 그러면 더 4단계로 가려면 어떤 걸 더 해야 되냐면 백집.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백지복습인 거죠. 그래서 그냥 새하얀 종이를 놓고 미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를 쳐나갈 수 있냐고요. 미분에서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끝을 맺었는지 이 내용이 전부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냐고요. 그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백지예요. 백지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자연스럽게 써 내려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이 학습이 된 거고요. 근데 이런 게 아직도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3단계 이하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완전하게 학습을 했다면 뭐가 생기게 되냐면 흐름이 생기게 되고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미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평균 변화율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에 대한 개념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고 있다가 5단계예요. 왜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냥 대충 B-A분의 FB-FA 이 공식만 알고 있진 않은가요? 이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그래야 이 순간 변화율, 즉 미분 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순간 변화율이니까. 그리고 이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우리가 도함수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도함수는 왜 구하나요? 도함수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내기 위해서거든요. 이 내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왜 배우는지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어야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개념을 써야 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 5단계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좀 설득을 시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설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원을 다니고 인강을 완강을 하면 개념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 네, 맞죠. 그치? 학원을 다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왔을 때 한 40% 50% 해서 이제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 영화를 처음 딱 보면 모든 장면이 다 생각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거나 아니면 감독이 힘준 부분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결은 잘 안 되는데 큰 키워드를 툭툭툭툭 던질 수 있게 돼. 그럼 그게 1단계. 예, 근데 학생들은 이게 개념을 다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요거도 그렇고 선생님은 백지복습에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이 백지복습이라는 거는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과탐은 특히 저거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봤거든. 네네.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된다면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지 내가 이해하는 거잖아. 그래서 백지복습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교재 없이 어떤 개념을 나한테 스스로 설명할 수 있냐라는 요 단계인 거죠. 네네네. 그 그렇죠. 다음에 저 외자에다가 빨간 별표 하나 해주면 안 돼요? 이거를 극복해야지. 진짜 이거를 극복해야지.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 이유를 몰라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라는 의문이 생겼을 때 네. 영역마다 좀 틀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수학을 풀다가 왜라는 의문이 나왔을 때와 탐구를 풀다가 왜라는 의문이 생겼을 때 민준이는 어떻게 해결해요? 이게 이제 왜라는 의문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는 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해야 될지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어는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었을 때 이 문장이 여기에 왜 나왔지? 이 단어가 여기 왜 쓰여 있지? 그걸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 변화율 얘기가 왜 나와요? 이것도 개념을 공부하면서 생기는 왜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어떤 풀이를 해주셔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풀이를 따라가다 보면 풀린다는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것도 역시 내가 왜 이렇게 풀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집요하게 물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게 보실 거예요. 왜 이렇게 풀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너 뭐 불만 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 풀이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 행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납득이 돼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에게 이거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좋은 질문을 던질수록 좋은 답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진짜로 내 공부에 의문을 갖는 게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애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네. 3가지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영어 단어 어플 추천해 주세요. 영어 단어 어플 추천해 주세요. 이거 특정 상품 그, 얘기를 네, 해드리자면 그러고요. 그다음에 특정 상품 아니 근데 이건 어. 유료는 아니라서 해주세요. 이거 지워주고 깨끗하게 지우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민준이 거기서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 관계자들 보고 계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매니저입니다, 민준이. 네, 클래스카드라는 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앱을 왜 추천하냐면 반복 학습을 되게 중요시해요. 단어를 보고 뜻을 연상하는 거, 뜻을 보고 단어를 연상하는 거,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게임이 들어가 있어요. 단어 매칭 게임. 요거 은근히 친구들이랑 같이 하세요. 단어를 외울 때. 그래서 뭐 내기를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막 누가 더 순발력 있게 단어를 빨리 맞추나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단어가 자연스럽게 외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단어를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단어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어를 보고 뜻을 생각하고 뜻을 보고 단어를 생각하고 요 학습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렇게 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단어를 계속해서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한 번 볼 때는 저는 5번 정도 이걸 본 것 같고요. 그 뒤에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을 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그 단어를 볼 때 내가 아직도 안 외워진 단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텀을 둬서 일주일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이렇게 텀을 계속해서 두면서 단어를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외국어는 진짜 반복만큼 좋은 게 없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올해는 EBS가 뭐 연계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휘를 봤을 때 뜻이 빨리 생각나야지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귀찮아하는데 어휘는 날마다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예문도 같이 외워야 되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단어의 경우에는 한 가지의 단어가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유연한 사고를 하지 못하면 이 단어 내가 알던 뜻이 아닌데 하고 또 멘붕이 오거든요. 아는 맞아. 단어에서 네, 멘붕이 오는 게 더 심각한 멘붕이 와요. 진짜로 그 대표 단어 뜻 하나만 알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있는 거죠. 그것만 외고 막 넘어가는데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낮게 나왔던 모의고사 등급 얼마 만에 몇 등급으로 올라가니 이거 궁금하신 게 너 원래 잘했던 애 아니니? 이런 거. 뭐 원래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기반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일 낮았던 모의고사 등급 합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국어 3, 수학 3, 네. 영어는 1. 영어를 되게 잘해. 영어는 좀 일찍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탐구 2 요게 나왔을 때 이제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났거든요. 너 잤냐부터 시작해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근데 여러분들 3등급과 4등급 간의 실력 차이는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진짜로. 진짜 한 문제 차이, 한 문제. 네. 이제 수시 이외에 등급이 필요할 때가 있어? 아니요, 등급은 근데 아무 왜 이렇게 소용이 등급에 없죠. 목숨 걸어?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등급에? 그 뭐더라? 나는 몇 프로 2등급? 2등급이지 그게. 네. 2등급 대가리나 꼴이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다음에 물론 민준이는 고3 때도 워낙 열심히 했어요. 내신이 경이로워요. 내신 몇이죠? 1학기까지 하면 네, 1입니다, 다. 1학기 때까지 1이래요. 근데 수능은 고3 때는 조금 잘 못됐지. 수시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죠? 네, 당연하죠. 네, 저는 그래서 재수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나 1인데 전국에 좀 뭐 100몇 명 뭐 존재한다는 100몇 명인가 200 몇 명인가 존재하는 1인데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시도 수시지만은 내신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수능 공부도 같이 하란 말을 내신 좋은 친구들한테. 네, 정말 네가 해, 많이 왜 내가 해주죠. 했어? 네가 해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신 좋은 친구들일수록 내신과 수능 간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꾸 막 내신 기간 아니라고 놀고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대학의 발목을 잡게 될 건 수능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수능 공부를 꾸준히 계속 하세요. 그래야. 그리고 이제 그 얘기 우리가 아까 하고 싶었었는데 그거 하고 이제 세 번째 질문한 친구 질문
답변해 드릴게요. 실력하고 점수하고 같아? 아니요. 아니지. 완전 달라. 그지? 네. 응. 그 얘기 조금 해주실래요? 점수는 같지만 정말 실력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실력이 아무리 똑같아도 내가 낼 수 있는 점수가 정말 천차만별인 시험이 바로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100점만 계속 받던 친구가 88점을 받았을 때 정말 멘탈이 크게 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실력은 나선 같고 점수는 계단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쌓여가요. 물론 이 나선 위에 공을 하나 쌓아놓고 이 공의 높이가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공을 이렇게 정도에 맞게 바른 길에 맞게 이렇게 올려내는 작업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다면 어쨌든 실력은 올라가요. 물론 공부를 안 하고 있다면 금방 미끄러져 내려가기도 하고요. 근데 점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3, 4등급 친구들 2등급까지 올리는 데는 크게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야 될지를 알고 그 공부를 시키는 걸 잘 하다 보면 2등급이 나와요. 근데 이 2등급에서 정말 안 올라가는 등수가 1등급이에요. 2에서 1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에서 1은 정말 사고를 다 뒤바꿔야 돼요. 2등급처럼 사고하고 있으니까 2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해한 걸 물어볼게요. 네. 3, 4등급에서 2등급 올라가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작업 자체가 쉬운 거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 실력 그렇죠. 차이가 그렇게 나지 네, 않는다는 실력 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실력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체크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 갖다가 보완을 했을 때 요렇게는 가는데 맞아. 여기서 여긴 너무 힘들어. 네. 그럼 우리 여기서 조금 내려와 보자. 네. 5등급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가장 필요한 건 뭐야? 공부를. 공부. 5등급 미만의 친구들은 일단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학생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지. 네. 그러니까 공부의 방법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죠. 양의 부족. 양의 부족. 그치. 그렇죠. 궁둥이 힘. 네, 그치. 그렇죠. 여기 친구들은 일단 하면은 그때는 주변 친구들이 좀 많이 놀기 때문에 올라갈 건데 여기서 여기는 올라가기 쉽다라는 말은 실력의 차이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그 점수로 만드는 나의 작업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 아까 진짜 좋은 말 했는데 어떤 애가 선지 5개를 다 분석해서 다 지워서 맞춘 애하고 선지를 3개만 분석하고 2개 깔렸는데 하나 찍어서 맞춘 애하고 그 다음에 대충 생일 찍어갖고 맞춘 애하고 점수는 다 똑같지만 실력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내가 진짜 겨울방학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 때 3월 모의고사 때 보여주고야 말겠어. 증명해 보이고야 말겠어 했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잖아. 네, 얘가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막 헤매고 있는 친구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지점이 계단의 한 발짝 앞에 있을 수 있다. 맞아. 다시 한번 천천히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받아 쓰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뭐가 잘못돼 있지? 내가 이대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하고 있을 때 그 지점이 딱 여러분들이 성적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 계단의 한 발짝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무서운 말 하나 추가하면은 여기 있었어. 그래서 한 발자국만 가면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다시 어디로 와? 밑으로 뒤로 와. 내려가죠. 그치? 그럼 얘는 다시 여기를 또 가야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딱 포기하고 싶을 때 에이 욕해도 돼요. 에라 모르겠다. 한 번만 더 나가보자. 아마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순간일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질문은 개념은 어느 정도 학습되었을 때 문제풀이로 넘어가야 하나? 이건 좀 복합적인 건데 해주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개념을 제가 5단계 설명은 했잖아요. 근데 대충 한 3단계 정도쯤 되면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내가 이 개념을 써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개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개념은 꾸준히 학습을 하면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문제풀이 통해서 개념 계속 보완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백지복습도 나오고 선지분석도 나오고 그다음 틀린 거 고쳐보기도 하고 그래서 볼 때마다 다른 게 보이지.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또 뭐야. 네. 그래서 그 루틴이 몸에 익히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힘들었죠. 아니요, 저는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더 정확하게 제목을 채우면 모의고사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3월 모의고사 점수 가지고 제발 맴짓하지 말고 그 대신 별거 아니긴 하지만 자기 과정을 돌아다보고 잘못한 것은 찍찍질하고 그렇죠. 잘한 거는 쓰담쓰담 쓰담쓰담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그 학생부 얘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메디친에도 우리 이제 메디친이라고 의학계열 모든 정보가 있는 곳에 이 멘토친과 커뮤니친의 터줏대감이에요.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멘토들 중에 이렇게 우리 민준이랑 같이 이걸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너무 열심히 성의껏 그리고 해주는 말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학생들은 워낙 많이 만나봐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기서 해결이 안 된 질문들은 메디친 들어오셔가지고 커뮤니티에다가 질문 올려주면은 우리 민준이 멘토뿐만이 아니라 좋은 멘토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답변 많이 주실 거고요. 나중에 이런 기회 있으면 또 한번 모셔도 될까요? 네, 언제든지요. 저 약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준이 우리 고3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험생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오늘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체크판 같은 체크 지점을 하나 도는 거거든요. 그 체크를 돌 때 여러분들이 뭘 이때까지 해왔고 무엇을 잘해왔고 무엇을 못했으니까 앞으로 뭘 더 보완해야겠다.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걸 하고 있으면, 즉 해야 될 걸 하고 있으면 수능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에 맞는 정직한 점수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선생님 지금 너무 좋은 생각 났어요. 민준이한테 좋은 생각 아닌데 우리 커뮤니티에 비밀 댓글 쓸 수 있더라고요. 네. 모의고사 보고 체크리스트 해서 올린 친구들 몇 명 민준이가 조금 점검을 좀 해주면 어떨까? 네, 저는 제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저도 재수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활동이 있다면 언제든지 열심히 답을 해 드릴 겁니다. 진짜 좋은 의사 선생님 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로 나를 위해서 박수 치면서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